지금 CNBC의 저 두 사람은 대표적인 CNBC의 그 스타 앵커들이고요. 블룸버그에서 스타 앵커였던 버니 로우라는 사람은 CNBC로 역시 수십억대 연봉을 받고 얼마 전에 스카우팅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CNBC에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개국을 했던 퍽스 TV에서는 사실 보시다시피 모델 출신과 같이 이제 미모를 전면으로 내세우는 앵커를 앞세워서 퍽스 비즈니스 네트워크라는 방송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지금 시장의 영향은 그만큼 크지 않습니다. 그만큼 경제 전문 앵커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방송인이 가져야 하는 미모나 발성, 발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바로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나라 경제방송의 역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코스피 흐름과 경제방송 생긴 추이. 우리나라 경제-TV 가운데서 가장 시청률이 좋은 것은 한국경제-TV고요. 그 다음은 저희 SBS, CNBC입니다. 저희 진입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따라잡았고요. 앞으로 더 파워풀해질 거지만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TV의 역사는 짧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토마토TV에 들어갔겠어요? 저도 방송인을 꿈꾸던 사람이었거든요. 여기 와 계신 여성분들처럼 저도 학교 다닐 때 말 좀 잘한다고 했고 발표할 때 꼭 손 들었고요. 축제 때도 꼭 제가 사회 봤고요. TV 나갈 일 있으면 EBS 뭐 토론 프로그램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 방송에 적합하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막연하게 왠지 아나운서가 되기는 싫은 거예요. 왜냐면 난 내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많은 분들에게 얘기하고 그것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앵커나 전문 방송인이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자를 해야 하고, 근데 제가 술을 못 먹어서 기자는 못할 것 같고 그게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저도 여러분들처럼 봉원 아카데미를 다녔습니다. 다니다가 선생님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왠지 지상파보다는 케이블의 시사 전문 프로그램을 하면 적합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섭섭하긴 했지만 제 꿈도 그거와 비슷했기 때문에 저는 시사 아이템을 좋아해서 시사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하는 앵커가 되고 싶다고 막연하게 항상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장이 열릴까 항상 의심을 하던 와중에 제가 한국경제TV에서 잠깐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정식으로 2006년 4월에 이토마토TV에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회의적이었겠어요. 저도 제 친구들 공중파 시험 붙는 거 보고 있고요. 주위에서 지상파 아나운서가 되면 얼마나 생활이 달라지는지 보이는데 저는 아무도 모르는, 그것도 경제라는 협소한 아이템, 대중적이지 않잖아요. 그런 아이템을 하는 방송에서 방송을 하기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나도 당장 때려치고 공중파 시험을 볼까. 공중파 시험 보기 위해서 신촌에 와가지고 스터디를 해야 할까. 하루하루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오히려 출근하는 시간이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위에서 저를 잡아주셨던 어른들의 말씀이 미국처럼 한국의 금융시장의 규모가 커지면 경제방송의 파이도 커질 것이고 공중파에서 경제 관련 아이템을 다루는 횟수가 더 많아질 것이다. 너가 하고 있는 지금 보잘것 없어 보이는 경제 전문 방송이 가지고 있는 파워풀함은 나중에 상상도 못할 거다. 참아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송인이 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런 꿈은 생각보다 빨리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찍었어요. 그건 꿈의 지수라고 얘기하거든요. 금융시장 종사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발전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자 우리나라 경제를 다루는 언론 매체에서 하나 둘씩 경제방송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되거든요. 그리고 활자 매체보다 방송 매체가 가지는 언론의 영향력은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불과 2개에 불과하던 우리나라 경제 채널이 지금은 10개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중파에서 경제 아이템을 다루는 비중도 분명히 높아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아이템인데 SBS 생활경제 11시부터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저희 CNBC에서 아이템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MBC에서도 경제 뉴스 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나요? 주말에 경제투데이인가요?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경제 아이템을 다루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요. 사실 이때부터 2007년, 2008년 때부터 지상파에서 경제방송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처럼
케이블 경제 방송에 종사하고 있는 친구들의 공통의 목표가 됐습니다. 지상파에서 하는 경제 방송에 스카우팅 되자. 그것이 저희의 지상 목표이자 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방송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보다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고 더 좋은 여건에서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케이블 TV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라는 게 아직까지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분명히 미국에서도 사실 미국에 채널 굉장히 많은데 지상파 방송 3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다 케이블이에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요새 TVN 슈퍼스타 K 통해서 TVN 많이 보시고 Mnet 많이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케이블 TV가 가질 영향력은 상상할 수 없을 텐데 점차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 중에 하나도 경제 TV라는 것을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 소개를 했습니다. 앞으로 경제 전문 앵커에 대한 시장의 니즈는 더욱 커질 거예요. 이 경제 전문 방송이 점차 많아지면서 정보가 많아지니까 소비자들은 더 질 좋은 그리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우리 같은 경제방송 매체는 경쟁을 더 심하게 하기 때문에 질적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프로그램, 그 어떤 방송에서 보다도 이 경제방송에서 앵커가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잠시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을 했던 거예요. 프롬프터 있는 것 같아요. 원고 있어 보입니까? 없어요. 저희 원고 없어요. CNBC에서 영상 바로 실시간으로 틀어주는 거예요. 원고 없이 제가 듣고 적당히 멘트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 매몰된 광고를 구출하는 장면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방송했던 매체는 저희가 유일합니다. CNBC에서 영상을 받아서 바로 틀어주고 있는. 앞으로 이런 영향력은 더 확대될 거고요. 이게 입소문이 나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시겠죠. 네, 지금 실내 방송 독기사으로 2개월 진화 계획을 가지고 있던 광고 저수 재명에 대한 여기 보시면 현재 실시간 주식시장 상황도 함께 나가고 있는데 코스피가 나오는 것도 보셨죠? 이건 홍콩 지수고요. 매몰된 광고 첫 고출이 임박해 있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 코스피. 지원되고 있습니다. 31달에 아발론스가 처음으로 구출될 것으로 있습니다. 칠레의 광업부 장관은 광고들에 대한 정보 작업을 우리 시각으로 10시께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1시간 경과한 11시 현재까지 준비 브레이킹 뉴스가 속보라는 의미거든요. 속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를 시험한 과정에서 캡슐의 문이 부분적으로 손상되자 이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명구조 역사상 지하 가장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구조 작업은 캡슐의 강도를 한 명씩 태워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캡슐의 그리고 네, 이런 속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경제 전문 앵커에게서 중요한 요건들이 바로 오른쪽에 제가 노랗게 표시된 건데 가장 경제 전문 앵커의 중요한 역할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프롬프트 없고요. 원고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 금융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현재 금융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희는 그 보는 단말기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HTS 혹은 체크 단말기를 보면서 방송하면서 모니터가 바로 옆에 경제방송 보시면 다 모니터가 옆에 있는데 그 모니터를 보면서 현재 실시간 금융시장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겠다라고 스스로 해석하고 그것을 출연자에게 바로 질문하고 적절한 답변을 유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게 경제 앵커가 가진 제일 중요한 능력이자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는 제가 이제 네, 반갑습니다. 머니큐라는 방송인데요. 주식시장 끝난 이후에 주식 상담 프로그램이에요. 네, 근데 이게 반등하면서 이제 계속
탄력이 좀 붙었던 그리고 저희는 이 출연자분들의 의견에 반대할 경우에는 때로 디베이트를 하기도 합니다.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반등할 자리에서 반등. 이분이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하도 안 좋게 얘기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 한 42만 원, 42만 원. 잠시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짧은 디베이트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시청자들의 피드백이 좋았던 경우라서요. 오래 보여드릴게요. 기다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오래 기다리셔서 기대수익률 좀 더 높일 수 없을까요? 제가 이제 그 판단하기에는 아까 이제 이 기업이요. 네.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2012년도 가서 이제 실적이 약간 둔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선업황은 아니더라도 기기업 쪽이 좋지만은 네네. 그동안 주가가 많이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준 대표였을 때 네. 반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경제 전문 앵커 시장은 블루오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블루오션을 개척할 수 있을 해안을 가졌다고 전 정말 믿고 싶습니다.